인공위성부터 의료기기, 반도체까지 미래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산업에서 꼭 필요한 부품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카메라 렌즈인데요. 지속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렌즈 연마 기술을 개발하고 광학 관련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특수 렌즈를 제작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고성능 초정밀 제품의 생산으로 광학 관련 기술의 발전을 앞당기고 있는 오늘은 한국전광의 유혜귀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인공위성의 눈이라 불리는 광학 렌즈. 일반 카메라 렌즈와 기능은 비슷한데요. 지구 상공 1만 킬로미터 밖에서 지상의 10cm의 물체 크기를 정확하게 촬영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런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공에서부터 변형이나 흠집이 나서는 안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첨단 광학 분야의 제조 기술을 설계부터 연마, 코팅, 측정, 조립까지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 주목받는 기업, 첨단 광학 분야를 선도하며 산업과 안보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국전광의 유혜귀 대표를 만나 오늘 그의 기업가 정신 이야기 시작합니다. 한국전광은 현재까지 고객들로부터 요구된 5,000가지 이상의 제품을 생산해왔습니다. 연구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과 첨단 장비에 대한 투자로 초정밀 렌즈 양산을 본격화하는데요. 견고함과 정밀함이라는 기술적인 강점을 필두로 인공위성용 카메라 렌즈를 비롯해 레이저 장비부터 고성능 감시 장비까지 자체 생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재는 광학 제품의 강자로 단단한 입지를 굳힌 유혜귀 대표를 만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한국전광이 어떤 회사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전광은 그 4차 산업에 필요한 그 부품을 생산한 곳이 우리 한국전광입니다. 뭐 렌즈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된 제품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우선 기본을 그 렌즈로 하고 모듈 제품화, 모듈화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해가지고 고객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렌즈 하나만 하다가 이제 렌즈에 같이 있는 구성품까지 그렇죠. 같이 이제 만드는 회사인 거네요. 한국전광 하면은 이 제품이 주력 제품이다라고 해주실 만한 게 몇 가지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초정밀 가공 제품으로는 지금 그 KFX 사업에 들어가는 EOTGP라고 저희들 해가지고 전투기에 들어가는 사업을 사실 하나하고 파이롯 계약을 해서 지금 한 3차례 정도 납품이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저게 그 한 2008년도 정도 얼마 전에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보시면은 전투기가 국산 전투기가 그 시운전을 하고 한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 부분이 2008년 정도 양산이 된다는데 아마 양산이 되어 가면은 저희들도 해가지고 안정된 공급을 해주고 그 퀄리티가 좋은 그런 그 렌즈를 납품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전광은 전투기에 들어가는 부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표적을 탐지하고 거리를 측정하는 표적 측정 장비를 생산해 공중 전력을 향상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공장에 나와 있는데요. 과연 어떤 렌즈인지 한번 제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혹시 이 렌즈는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요 렌즈는 그 저희들이 지금 그 KFX 사업이라고 정부에서 우리나라에서 전투기를 만들고 있는데 그 전투기에 들어가는 그 일부의 렌즈입니다. 이 렌즈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 역할은 저희들이 가지고 그 전자 빔이 나가는 그 빔을 갖다가 한쪽으로 모아준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그 전자 빔을 갖다가 쏘는데 그 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야 좀 이게 어떻게 전투기 안에서 쓰이는지 또 상상이 가는데 실제로 이 크기 말고도 다양한 크기들이 있죠. 전투기에 들어가는 한 50여 종의 렌즈가 그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한 38종을 하이랜드의 그 고퀄리티를 요구하는 쪽만 저희들이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실제로 이 뒤에서 그러면 이게 다 가공이 되고 뭐 조립도 하고 완성이 되는 부분인가요? 그렇죠. 해가지고 이제 이 장비들은 지금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MRF 장비라고 여기에서 해가지고 초정밀적으로 가공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저는 이 연마 작업을 이 기계로만 해놓으면 따로 사람이 필요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했는데 굳이 이렇게 계속 옆에서 컨트롤을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초정밀 장비라 여기서 설계를 해서 가공되고 있는 부분을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 형상을 여기서 계속 모니터링 해가면서 수정 보완 작업하고 있는 그런 모니터입니다. 그럼 최대 어느 정도 정밀하게까지 가능한 거예요? RMS 2나노까지가 가능합니다. 사실 RMS라고 하면 이해가 되기가 쉽지 않은데 뭐 거의 눈에 아예 보이지 않는 정도인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컨트롤이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이런 렌즈는 특수한 환경과 설비에서 생산되며 꼼꼼한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해 미세한 차이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한 제품으로 탄생합니다. 거기서 이렇게 연마를 한 다음에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이에요? 마지막 초정밀 가공이 되고 난 다음에 여기 와서 해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에서 이제 스펙 안에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이제 확인하는 측정 장비, 이 장비는. 그러니까 아까 그 연마가 규격 기준에 잘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을 하는 작업이네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럼 혹시 이게 기준치에 들어왔을 때랑 들어오지 못했을 때랑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나요? 이게 지금 화면이 비교된 화면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 제품이 기준치에 들어왔는지 들어오지 못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 화면인 거네요, 그죠? 그렇죠. 이거 여기서 최종 확인을 해서 다른 공정으로 보내야 되는 부분. 사실 이 기계도 굉장히 고가의 제품일 것 같은데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투자와 연구를 하시는 이유가 뭐세요? 우리가 40년 된 이 한국 전광의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광학계의 선두주자가 되고자 해서 해가지고 오래된 회사를 인수를 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R&D 투자 또 설비 투자 이렇게 해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광학계의 1위가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대표님, 그리고 이제 초정밀 기계를 활용한 렌즈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의 렌즈들도 있고 하던데 그런 렌즈들은 어디에 좀 활용이 되나요? 한 장비에서 해가지고 초정밀 가공으로 가기 어려우니까 미리 먼저 가공을 해서 일정 부분 스펙을 만들어낸 다음에 인덱스를 좀 줄이기 위해서 초정밀 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고 또 아니면 해가지고 3, 4층에서 마무리되는 일반 노멀한 렌즈들은 마무리돼서 일반 카메라 렌즈라든지 뭐 그쪽 분야는 그렇게 해가지고 하이테크 돌리지 기술이 필요 없는 그런 공정이라서 3, 4층은 일반 노멀한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뭐 카메라 렌즈라든지 이런 부분인 거죠? 예. 한국정광의 성장 동력 중 하나는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고 그에 맞는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쌓아온 역량이 있기에 가능한 건데요. 일단 이 한국정광에서 만드는 다양한 렌즈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어떤 원료로 쓰이는지도 너무 궁금해요. 우리가 만드는 종류가 지금 다양한데요. 저희 회사에서 제품 만드는 게 지금 5천 가지 정도, 여태까지 쭉 해온 그 종류만 보면은 한 5천여 종류가 되거든요. 5천여 개요? 네, 그렇죠. 종류로만 한 5천여 종류가 됩니다. 저희가 한 40년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동안 쭉 해온 그 제품 수가 한 800가지 정도 저희들이 생산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은 요런 이제 원석이, 원석이 이제 요거 원석이 이제 수정이라고 하는데 수정 일본 뭐 UV 계통 수정입니다.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우리 보석의 원료, 뭐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그런 느낌이네요. 그런 종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광학 제품에서는 그런 UV 제품을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완제품으로 가공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원료로 인해서 그 다음 만들어지는 연마나 또 코팅 등등 여러 가지 작업을 거쳐서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원하는 모양으로 되는 거잖아요. 이제 원석을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수입을 해 오면은 요거를 이제 고객이 원하는 제품에 따라서 이제 요렇게 이제 장비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알이 형성이 됩니다. 요런 원석이 이렇게 이제 가공을 해서 요거를 이제 완제품으로 여기는 초공 단계라고 해서 이제 제품의 초기 단계입니다. 이게. 가장 기초 초기 단계네요. 그렇죠. 초기 단계고 요 과정이 또 딴 과정으로 연마 과정을 거쳐서 코팅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숨검을 마친 뒤에 이제 출하를 하게 되죠. 아, 많은 과정이 거치네요. 공정으로 보면은 많게는 뭐 한 45공정에서 또 짧게는 뭐 2세 공정 이 정도로 이제 공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완제품이 생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렌즈 가공이잖아요. 주로 어디에 많이 쓰여요? 저희가 이제 많이 쓰이는 건 그 레이저 가공 그 제품에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기에 들어가는 그럼 내시경이면 초소형 카메라에 이제 장착이 되고 뭐 산업 쪽에 뭐 디스플레이 아니면은 뭐 이런 자동차의 그 부품들 일종의 그런 종류에도 많이 쓰이고 뭐 심지어는 이제 뭐 고정밀 쪽에서 뭐 이제 인공위성에 들어가는 일종의 그런 부품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한국 전광이 광학 렌즈뿐만 아니라 레이저 그거랑도 좀 제품이 연관? 레이저 가공 장비에 저희들 해가지고 렌즈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그 엑스레이 분야라든지 그래서 해가지고 이 렌즈는 이 4차 산업인 그 자율주행, 그다음에 드론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그 작은 렌즈는 눈의 역할을 하고 큰 렌즈들은 집적화해서 해가지고 하이테크놀리지로 갈 수 있는 이런 광학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그 보이지는 않지만은 광범위하게 퍼져가 있는 이런 그 제품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이러한 중요한 부품이 아닌가. 그래서 해가지고 이게 원천 기술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개발 중인 제품들이 저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활용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2019년도에 클린벙크라는 그 휴대폰 살균을 UV로 할 수 있는 그 광학 기술하고 이제 접목을 시켜서 LED하고 우리 광학하고 하면은 UV LED 그 장비를 하나 만들어서 그때 당시에 전시회를 낸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작년에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지금 딱 맞는 제품이 된 것 같아서 시중에 출시를 하고 그다음에 일본 또는 해가지고 미주 지역을 향해서 지금 해가지고 그 수출 준비를 지금 열심히 하고 그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그 아이디어 상도 받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게 우연찮게 코로나로 연결이 되어서 뭐 지금 아마 국내에는 그 관공서라든지 그다음에 금융기관 또 휴대폰 서비스 센터 이쪽에는 아마 장비들이 많이 나가서 지금 우리 제품들이 사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휴대폰을 이제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만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특징이 있어요. 뭐 짧은 시간 내에 살균이 가능하다든지 인체에 무해하다든지. 우리 UV 그 살균기 클린벙크는 그 7초면은 그 코로나 19까지 인증기관에서 인정을 받아서 해가지고 모든 살균이 완벽하게 되는 걸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좀 박멸을 한다라는 게 좀 인증받기도 어렵고 사실은 요즘 워낙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다 보니까 조금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원리로 이런 살균 효과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UV 그 렌즈를 통해서 해가지고 LED를 써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인증기관에서 해가지고 일반 그 뭐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은 해가지고 인정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수차례에 걸쳐서 해가지고 인정을 갖다가 받아봤습니다. 코로나19 쪽도 하고 그다음에 대장균 여러 가지 바이러스를 했는데 강력하게 살균하는 게 그 짧은 7초 이내에 해가지고 살균이 된다라는 걸 갖다가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큰 무리는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동안 렌즈와 광학 제품을 생산해오던 한국전광. 2019년 광학 렌즈와 UV LED를 결합해 새로운 휴대폰 살균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사님 한국전광에서 개발한 UV 휴대폰 살균기가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내려와 봤는데요. 실제로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살균기들이 실제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박멸하는 데 좀 효과가 있나요? 네, 국내 인증기관을 통해서 테스트를 했고요. 99.9% 이상의 그 세균을 살균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기간에 이 살균 효과가 나타난다고 들었는데 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제품을 투입해서 나오는 데까지 7초 걸립니다. 7초요? 그럼 제가 직접 한번 정말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나타나나요? 이게 감광지라고 하는데요. 이게 UV 빔을 맞게 되면은 색깔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게 UV 빔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감광지가 붙여져 있는 폰을 제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광학 기술을 기반으로 보건 사업 진출에도 도전하는데요. 개인의 미생을 지켜줄 초간편 살균기가 탄생합니다. 5, 6, 7, 오. 정말 7초인데 색이 변했어요. 네네. 이건 지금 살균 효과가 됐다는 예, 표시인 맞습니다. 거죠? 그 뒷면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예, 전체 면을 다 한 번에 살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아래 양면이 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살균이 적용되는 표면에 골고루 LED 빛을 투과하기 위해 360도 개방형으로 설계했습니다. 이는 휴대폰 밑면과 아랫면은 물론이고 옆면과 내부까지 사실상 완벽한 살균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이 렌즈가 또 한국 전광만의 특허낸 그런 기술인 거죠? 네, 맞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 제품의 핵심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안에 그 LED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LED 광원은 넓게 퍼지는데 그 넓게 퍼지는 광원을 저희가 설계하고 만든 특수 렌즈를 통해서 집광을 시키고 그 집광된 빔도 라인빔 형태로 만들어서 이게 이 제품의 하단에 하나, 위에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붙습니다. 그러면은 휴대폰이 통과를 하면서 위아래로 다 같이? 윗면과 아랫면을 동시에 살균을 할 수가 있고 또 옆면은 반사판을 두어서 옆면까지 살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렌즈가 그 키포인트잖아요. 왜냐하면은 LED 빛은 사실 퍼지기 때문에 이렇게 단시간에 그런 살균을 좀 효율적으로 높이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한국 전광에서는 이 특수한 렌즈를 통해서 빛을 좀 축약시켜 준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어떤 렌즈가 사용이 된 거예요? 이거는 실린더 렌즈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희가 직접 설계하고 저희 생산 라인에서 제작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한국 전광이 꽤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제가 듣기론 처음부터 함께한 회사는 아니라고 들었어요. 예, 저는 초기부터 한 부분은 아니고 5년 전에 제가 그 미국의 IDX가 가지고 있는 회사를 미국 회사가 시중에 M&A를 하겠다고 내놔서 5년 전에 제가 인수를 해서 중간에 사실은 저희들이 그 사업 확장을 하고 또 그다음에 환경적으로 이전을 하고 뭐 설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인원 컴백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현재까지 지금 5년 차 된 제가 인수하기로는 한 5년 차 된 회사입니다. 이 회사 광학 분야를 내가 인수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이걸 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해가지고 장비, 그다음 그 부품 생산, 그다음에 통신 사업, 다들 그 IT 산업 쪽에 있는 부품을 생산하다 보니 네. 좀 안정적으로 우리가 원천 기술을 가진 회사를 좀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우리 아마 이 회사를 찾아서 미국 IDX로부터 인수받은 회사입니다. 어떻게 지금은 한국 전광이 잘 운영이 되고 있죠? 지금 그 위성 사업에 들어가는 부분도 같이 협력해서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KFX 사업에 전투기 사업에 들어가는 그 초정밀 렌즈를 납품하게 되었고 우리가 수리하는 부품 쪽도 해가지고 많은 부분을 갖다가 하나의 협력을 받아서 해가지고 협력업체에서 자리매김을 잘 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한국 전광만의 또 특별한 기업 문화가 있나요? 다른 법인에는 뭐 노동자비 없고 여기는 노동자비 있는데 뭐 살짝 말씀드리자면은 저도 노동운동을 좀 하다가 나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해가지고 노동자하고 관계를 잘 해나가면서 이 노사 관계라는 것은 저하고 아주 그 뭐 협력적인 관계를 가지고 전 사원이 정말 그 애사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열정을 받기 때문에 제가 여기 지난 한 4년간 약 400억 가까운 돈을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해가지고 우리 전 직원들이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일해주고 있는 부분 고마운 일 아니겠습니까? 한국 전광이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어오고 있는 데는 전문 역량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노사 화합을 통한 건강한 조직 문화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해외 영업을 주로 맡고 있으니까 해외 업체들이나 오랫동안 관계를 가진 직원들하고 얘기를 많이 할 기회들이 있는데 그 전에보다 훨씬 회사가 성장하고 그 투자나 이런 것들도 사실 중소기업에서 이런 정도는 쉽지 않다고 보는데 외부에서 보는 시각들이 직원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한국 전광에 대해서 성장하는 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는 외부인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해외 업체들조차도. 그래서 저도 신뢰를 가지고 일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 언행일치가 되시는 분이라서 그 추진하시는 일을 꼭 말씀하신 대로 이루는 분인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이제 저희가 뭐 이전 준비도 생각을 했었고 회사에 대해서 근데 뭐 여러 가지 난관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 회장님 오시고서는 뭐 회사 이전도 바로 이루어졌고 또 뭐 다음에 뭐 성과를 지급하겠다 그러면은 뭐 매출에 상관없이 지급하시는 걸로 봐서 언행일치가 확실하신 분이고 그만큼 뭐 신뢰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나 유혜기의 기업가 정신은 네모다라고 이렇게 한 단어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떤 단어로 표현이 될까요? 저는 해가지고 그 신뢰라는 딱 단어 하나만 생각을 하면은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해가지고 투명해야 됩니다. 투명하지 않으면 신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투명하고 신뢰하고 그 다음에 해가지고 소통. 요 세 단어로 해가지고 투명, 신뢰, 소통. 네, 대표님 그럼 이제 CEO로서 또 경영자로서 네,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 임직원들한테 잘해줄 수 있는 부분을 어떤 그 복지적인 부분이든지 간에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IPO를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내 마지막 수순은 그냥 IPO 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앞으로 한국 전광이 정말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광학 분야의 넘버원으로 더욱더 우뚝 성장하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 우리 임직원이 존경까지는 아니지만은 저를 신뢰할 수 있는 뭐 그런 그 CEO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경영 컨설팅 전문가가 이곳을 찾았는데요. 전문가가 생각하는 한국 전광의 성공 방향은 무엇일까요? 한국전광은 1981년 설립 이후 다양한 특수 광학 렌즈부터 레이저 발진기, 비구면 반사경 등 여러 분야에서 핵심 광학 부품을 생산해온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휴대전화에 있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휴대폰 살균기를 개발했습니다. 현재까지 축적된 개발 노하우와 기술력을 발판 삼아 자신만의 독자적인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며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광학회사로 성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믿음과 신뢰라는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온 한국전광. 우리 일상생활에선 잘 안 보이지만 꼭 필요로 하는 제품인 만큼 그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꾸준한 기술 혁신으로 글로벌 광학 전문 기업으로 우뚝 설 한국전광을 기대해 보겠습니다.